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12.3 내란 사태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부산시와 일산구군이 연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호재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각종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지역 상권의 연말 특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민생안정 대책반은 부구청장이 책임자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를 점검하고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합니다. 대책반 운영에 나선 지자체는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진구와 동구 등 12곳에 이릅니다. 내년 2월까지 업무 추진비 일부를 미리 결제하는 선결제 캠페인도 이어집니다. 부산 진구는 연말까지 예산 현액의 90%를 집행하고 내년에도 신속 집행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동구는 지역 화폐인 이바구페이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 8억 8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1월 한 달 동안 최대 인센티브 금액이 4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상권에 소비하는 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동구 관계자입니다. 너무 요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하게 돼서요. 저희 요새 민생안정 관련으로 부산시에서도 계속 공문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이번 인센티브 조정한 겁니다. 한편 부산시는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민생안정에 4,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각 지자체가 내란 사태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부산시가 민간 자본을 투입해 추진하려는 수영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시는 현대화 사업이 하수도 요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최초의 하수 처리 시설인 수영 하수 처리 시설에 민간 자본을 투입해 현대화하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수영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적격성 조사 통과를 통해 이 사업을 민간 자본으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연구원이 제시한 사업비 절감 등의 대안을 반영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수영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은 손익 공유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비를 민간이 투자한 뒤 최소 사업 운영비를 관으로부터 보전받는데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관과 민간이 이를 공유합니다. 사업의 핵심은 노후화한 하수 처리 시설 등을 지하화하고 그에 따른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유휴 상부 공간에 여가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시는 민간 자본 투입에 따른 하수도비 인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인해서 요금 인상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안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오는 2026년 착공에 나서 오는 2034년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구덕운동장을 관리하는 부산시 산하 조직이 새끼 고양이가 땅속에 갇힌 사실을 알고도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강행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구조에 나서 고양이들을 구한 동물보호단체는 생명을 생매장한 잔혹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얼마 전 정비를 마친 듯한 아스팔트 바닥에서 희미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동물단체 관계자들이 직접 아스팔트를 드러내니 땅속에 있던 새끼 고양이가 틈 사이로 빠져나와 재빠르게 도망칩니다. 30여 분 뒤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또 다른 고양이 한 마리는 다행히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발주한 내진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루 전 인근 주민이 공사 중인 땅속에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있다며 공사업체 측에 이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는 손전등으로 살펴봤지만 고양이는 없었다며 바닥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그대로 포장해버렸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땅 밑에 갇혔다는 제보를 받은 동물단체가 급히 구조에 나선 덕분에 2마리는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1마리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사업소 측은 당시 고양이가 있는지 모두 확인했지만
찾지 못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입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 보니까 없다고 결론 내가지고 작업한 거 보름 동안은 현장을 보존해가지고 고양이를 구조하는데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 공공기관이 생명을 생매장했다는 비판이 확산하는 가운데 동물단체가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해 파문은 확산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과 울산 지역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300여 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67.6을 기록해 전달보다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의 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4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매출 부진 35.6%, 원자재 가격 인상이 25.8%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건물주가 임차인과 갈등 끝에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연제구의 한 건물 2층에 있는 모 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건물 소유주인 50대 남성 A씨가 사무실을 비우라고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무실 임차인 B씨와 사무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퇴거 문제로 여러 차례 충돌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정확한 경위와 적용 법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사업 뉴빌리지에 개금 3동과 연산 8동, 주례 2동 등 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들 지역에 국비 404억 원을 포함해 모두 982억 원을 투입해 주차와 안전 개선 등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국제신문 구성원들이 체불임금을 모아 채권자 신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인 능인선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결국 기업회생까지 오게 됐다며 사주와 결별하고 국제신문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신문은 최근 전 직원의 임금까지 밀리는 등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고 재직자와 퇴직자 등 147명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40억 원의 채권을 모아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고리 4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고리 4호기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해 지난 21일 저녁 6시 반 100% 정상 출력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리본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정기검사를 통해 법정 검사를 수검하고 주요 기기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지역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협의회는 60여 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와 소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부산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0도, 낮 최고기온 10도로 낮 기온이 올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성탄절도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7도입니다.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김상현이었습니다.